네, 안녕하십니까. 강준혁입니다. 오늘은 강준혁의 수익 랩소디. 이거 처음 제목을 정할 때 말이 많았습니다. 수익 랩소디라고 하니까 뭔가 좀 자유스러운 걸 좀 추구하는 게 아니냐. 제가 원래 좀 자유로운 걸 좀 추구를 많이 하죠. 오늘 여기 원래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하던 데가 7층에서 했었는데 여기 유튜브 방송할 때마다 항상 좋았던 것은 바로 앞에 이제 우리 PD님도 계시고 해서 외롭지 않아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 이제 자리 옮기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조가 딴 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게 이제 또 오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NAT님 어서 오시고요. 금강린님 반갑습니다. 김태리님도 반갑고요. 쌍둥이 토끼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동글투님도 추세 매매 잘 배워서 매매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매매 잘하고 있는 걸 떠나서 계좌가 한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한번 해봐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와우넷 용과장님, 네. 와우넷 용과장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니세상님 어서 오시고, 황금비추님, 파이언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쿠숑님도 어서 오시고, 이경임님 살려주세요님은 아직도 살려주세요인가요? 어떻게 이제는 살아났다 뭐 이걸 바꾸셔야 되지 않나? 써니가지아님 어서 오시고, 제니스카이님 그리고 멋쟁이 원님까지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아무런 홍보 없이 이렇게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루비나 님도 반갑고요.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다 이름을 기억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채팅에 열심히 이제 좀 참여를 해 주신 분들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책을 한 2권 정도 일단은 한 권만 보낼까요? 2권 정도 일단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무슨 책이냐? 시중에 이제 서점을 좀 이렇게 다니다 보면 괜찮은 책이 있어요. 폭락장에도 10배건은 있다라고 하는 제가 쓴 책입니다. 2권 정도 일단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걸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당분간은 제가 쓴 책들도 좀 이렇게 이벤트로 좀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 수익 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우리 주식투자 와우넷님께서 들어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예,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기들 조심하십시오. 제가 지금 한 이틀 동안 감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그랬었는데 감기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랩소디, 제가 이제 그 넷플릭스 보다 보니까 삼겹살 랩소디부터 시작해서 뭐 랩소디가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름은 참 좋은데 원래는 그리스 서사시를 뜻하는 단어랍니다. 그러다가 19세기부터 유럽에서 환상곡譜, 환상적이야 라고 하는 환상곡譜의 자유로운 곡으로 일단 쓰였다는데, 제가 요즘 이제 그 음악을 오늘 들어보고 왔거든요. 들어보고 왔는데 그렇게 자유로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익 랩소디에서 지금부터 매주 목요일 날 받아가실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환상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추세 매매 배우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저한테 배당 투자 배우신 분들도 계시고, 저한테서 이제 성장주 투자 배워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한테서 가치주 투자를 배워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면 랜덤워크 투자 원칙에 입각을 해서 ETF라든지 하는 부분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만약에 쏟아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자유 속에서 투자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수익 랩소디라는 이름을 한번 정해봤어요. 딱딱해지네요. 정책, 이슈 이런 부분도 망라해서 자유로운 투자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드릴 부분 좀 묘한 거 2가지만 일단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시장 안에서 이걸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아이디어부터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큰 주부님께서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괜찮으신지요? 강큰 주부님밖에 없습니다. 자, 최근에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 가지고 시장 안에서 뭐 여타 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요인에 대해서 시장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일단 미중 관세가 관세 전쟁이 이제 피크를 친 거 아니냐. 피크를 쳤기 때문에 피크를 쳤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아시아 통화가 강세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은 나오는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일본 통화하고 한국 아시아 통화는
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데 그 같이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일단 보이고는 있고요. 그렇습니다. 화면이 하얀가요? 예. 요걸 좀 설명을 해 드릴 때 이거부터 좀 생각을 해 보자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아시아 통화 자체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지금 보면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다른 표현으로는 강세다 이렇게 표현하죠. 강세로 가고 있다. 아시아 통화가 강세로 가고 있어요. 아시아 통화가 강세로 가는 이유는 뭔가요? 아시아 통화를 사기 때문이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한국 원화도 매수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대만 달러도 매수가 들어오고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얘들이 강세다. 그러면 아시아 통화를 왜 갑자기 이렇게 강세를 보이게 됐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각에서는 이제 보험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환해지 물량 자체가 일단은 다 돌아왔다. 대만이면 대만으로 돌아왔다. 대만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미국에 투자했던 부분은 뭐로 투자를 해놨나요? 달러로 투자를 해놨는데 대만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면 달러성 자산을 팔고 그러니까 달러를 팔고 뭘 사는 거예요? 대만 달러를 산다든지 한국 원화를 사기 때문에 이쪽 통화가 강세를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시장 안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미중 무역, 미중 관세 전쟁에 있어서 유리한 쪽이 어딜까요? 유리한 쪽? 전망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것도 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전쟁을 하게 됐을 때 누가 이길 가능성이 높을까요? 책 한 권 걸고 갑니다. 이러면서 예, 우리 살려주세요님은 중국이 이길 정말? 중국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신 분들 꽤 많네. 에린시아님도 중국, 동글님은 미국, 김철희님은 중국, 안젤라님은 중국, 우리 순녀님은 목요일 8시, 상정이 토끼님은 중국, 미국, 중국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시장 안에서는 중국한테 표를 좀 많이 주고 있어요. 중국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경기가 좋다 안 좋다? 경기가 안 좋은 거 맞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이제 청라에서 전기차가 불이 난 적이 한 번 있어요. 기억나시죠? 난리가 났죠. 불난 전기차 때문에 막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은 중국산 전기버스는 불이 안 나느냐? 중국산 전기차는 불이 안 나냐? 불이 엄청 많이 납니다. 근데 중국의 뉴스 기사에 보면은 그런 기사가 있다 없다?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중국 기사가 없는 거야. 왜 없어? 언론을 뭐 하고 있는 거야? 통제를 하기 때문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산 전기차는 굉장히 안전한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율주행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실제로 그 자율주행이 되는 뭐라고 할까요? 전기차가 아니라 자율주행 택시라든지 하는 부분을 탈 수 있다 그래요. 외국인은 탈 수 있다 없다? 외국인은 못 타요. 외국인은 왜 못 타요? 외국인 다치면 큰일 나니까 내국인만 탈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묘하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다? 언론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다. 통제를 하면은 중국은 통제가 됩니다. 미국은 통제가 된다 안 된다? 미국은 통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시진핑보다는 굉장히 좀 불리하다. 굉장히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해 오는 물건들을 보면 가장 많이 수입해 오는 게 뭐다? 농산물 수입이 엄청 많습니다. 콩이라든지 뭐 하는 그 농산물 수입이 굉장히 많은데 이 농산물 수입이 많은 이유가 미국이 농산물 수출 부분에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순위권 안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보면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국가라고 하기보다는 농산물 위주의 수출 국가다. 이렇게 봐도 좋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트럼프 1기 때 시진핑하고 같이 얘기를 막 했던 부분. 그래서 그 얘기해서 이제 시진핑이 해주기로 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다. 그것부터 빨리 이행하게끔 해야 되겠다. 했던 그게 뭐냐? 농산물 수입입니다. 농산물 수입 좀 해달라고 미국이 계속해서 압박을 넣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을 수입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산물 수입이 중국에서 미국에서만 농산물 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수 있다 없다? 수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미국에서 해달라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부분의 수입 부분이 조금 많고 이거는 중국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게 이제 비행기입니다.
보잉이라든지 이런 데서. 근데 그 비행기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중국이 필요해서 수입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수입 좀 해가지라고 해가지고 수입해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을 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입해 와도 되고 안 해와도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많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뭘 수입해 오느냐? 저번에 이제 얘기를 할 때 인형이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각종 뭐라고 할까요? 생필품 위주로 수입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산이요? 참기름 전부 다 중국산이잖아요. 여기 관세 200% 만약에 때렸다. 그러면 참기름 가격이 2배. 고춧가루 다 누구 건가요? 중국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춧가루 가격도 2배.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관세를 때리면 우리가 힘들어요? 중국이 힘들어요? 우리가 힘들죠. 미국이 딱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강해질 가능성도 일단 높고 하는 부분의 문제도 일단 있죠. 거기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가장 이제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도 지금 무역 협상에 있어서 조금 삐그덕거리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여주고 있고, 캐나다하고 호주하고는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모습도 일단 있고, 유럽도 그런 모습이죠. 약간 고립되어 있는데 중국은 지금 그 부분을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을 일으켰을 때 손해 보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거든. 아유 대표님 뭐 잘 모르네.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없어서 너무 좋다. 예, 강제갈국명님도 어서 오시고 뭐 좀 모르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중국은 수출하는 국가인데 수출이 안 되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중국에 있는 뭐 제조 기업들은 다 망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생각을 해볼게. 원래 이제 중국이 미국 쪽으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예전에 이제 트럼프 1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바이든 때,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2기 때로 넘어오면서 중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14%까지 줄었어요. 굉장히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14%까지 줄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부분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했나?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엄청 강하게 때리죠.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재밌나? 방송 나온 것 같다. 별 재미없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야. 이러면서 막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 한 번씩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렇죠? 좋아요 10개밖에 안 돼요. 뭐지? 좋아요 지금. 그래도 좋아요가 100개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좋아요. 네? 방송이 나온다. 여기서 36개라고. 고맙습니다. 네, 한 명 앉아 계시지 여기. 나 심심한데. 이러면서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를 돌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약간 좀 애매한 게 이게 애매한 거죠. 미국의 국채라든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미국 국채를 사려고 하고 있는 거기에 투자된 자금 자체가 어디로 넘어가고 싶어 하냐 하면 그럼 당연히 중국으로 넘어가고 싶어 할 거예요. 중국으로 넘어가고 싶어 한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중국은 약간 좀 애매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가 좀 애매하냐. 이거 키워지나? 이거 안 키워진다. 글자 보이나요 이거? 나도 잘 안 보이는데. 요거를 주개로 이렇게 한 개씩 전체 주개도 배워야 되겠다. 이게 지금 제 컴퓨터가 아니라 가지고 좀 그런데 자 요거 좀 지울게요. 근데 그러면은 중국을 위에나를 사든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조금 이길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내수 부양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막 펴고 있고, 요즘 중국이 그래도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고, 미국은 경기가 위태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미국은 피크 치고 넘어지려고 그러고 중국은 다운을 찍고 바닥을 찍고 이제 바텀을 찍고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당연히 중국으로 가고 싶죠. 중국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중국은 또 공산당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가 안 좋냐 하면 중국에 투자하기도 사실 좀 어렵고 중국에서 돈 빼오기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은행에다가 돈을 맡길 수는 있는데 찾으려 그러면 못 찾게. 그럼 그 은행에 돈을 맡길 수 있다 없다? 돈을 맡길 수 있다 없다? 돈을 맡길 수가 없죠. 우리 살려주세요님께서 여기에 엔화가 없네 이렇게 하셨어요. 엔화가 왜 없는지 설명해 드릴까?
엔화가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까요? 어쨌든 맡길 수가 없죠. 지금 딱 중국이 국골이거든. 맡길 수가 없는 거야. 중국에 대해서는 돈을 맡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중국의 위엔하고 최대한 비슷한 쪽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최고로 비슷한 게 누구냐 하면 대만 달러입니다. 대만 달러가 가장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0.65에서 0.8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위엔화가 1%를 딱 움직이잖아요. 1%를 강세로 딱 하면 대만 달러는 최대 0.8% 정도 강세로 갑니다.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맞나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원화는 얼마? 원화는 거의 0.9였는데 요즘은 미국 쪽의 수출 좀 많이 증가를 해서 0.7 정도 강세를 보입니다. 얘들이 비슷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외국인 자금이 그냥 몰린 거예요. 그래서 원화하고 대만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해했나요? 이해하신 분들 체크. 그럼 이거는 사실은 무슨 뜻이 되냐 하면 미중 관세가 이제 뭐 해소된다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야. 그런 개념이 아니라 관세 전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위엔화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고 그 위엔화가 강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베팅을 한 거기 때문에 미중 관세 전쟁이 피크를 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 이게 지금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거 관련된 종목은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다. 아시겠죠, 그렇죠?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할 때 중국이 이제 미국 쪽으로 수출이 한 14%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14%라고 하는 부분은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나이키는 어디서 신발 찍어요? 중국에서 찍어요. 그래서 관세 맞으면 나이키 운동화 가격이 장난 아니게 올라갑니다. 애플은 지금 뭐 인도로 옮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갑자기 이게 인도로 옮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면 아이폰 가격은 저번에 보니까 3배가 오르니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1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역 부분에서는 미국이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는데 풀어나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늘 제가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어요.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건데 중요한 것은 주식에서 수익을 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올리기 위해서 어떤 걸 좀 생각을 하면 좋냐면 119명이야. 좋아요 눌러달라고 했더니 사람 수가 좀 빠졌습니다. 가슴 아프다. 그러면서 자 어찌되었든 지금 계신 분들이 소중한 거니까 혼자 있어 보니까 이게 참 이런 것도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 환 있잖아요. 환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엔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엔화 얘기를 하면 되게 불안해지거든요. 앞에 전태진 대표님이 지나오고 계십니다. 잘생겼어요. 사람 정신이 없다. 그죠? 제가 원래 혼자 있으면 좀 불안해서 정신이 좀 없습니다. 다음 방송에는 전태진 대표님을 좀 모시고. 자, 어쨌든 간에 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하실 게 뭐가 있냐면 먼저 환은 기축통화라는 게 있습니다. 기축통화라는 게 있고요. 양세훈 대표님이 인사하고 가셨습니다. 기축통화는 뭐죠? 달러입니다. 그렇죠? 달러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안에 중기축통화라고 있어요. 중기축통화. 중기축이라고 있습니다. 중기축 통화가 뭐냐 하면은 엔화, 그 다음에 유로화, 스위스 프랑, 뭐 이렇게 한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가냐 하면 위안이 일단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통 달러 인덱스라고 표현하죠. 달러 인덱스. 기축 통화가 달러인데 달러가 강세인지 약세인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달러 인덱스라는 걸 보거든요. 달러 인덱스는 뭐냐 하면은 요 달러하고 요 밑에 있는 6개 통화하고의 관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달러 인덱스가 강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로라든지 일본의 엔화라든지 스위스 프랑이라든지 하는 위엔화 제외 네. 이런 부분에 이 지금 마이크로 나오는 음성은 밖에는 송출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구나.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자, 여기서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미국이 양쪽 완화를 한다. 양쪽 완화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달러를 찍어낸다는 거죠. 미국이 여기 이렇게 된다고. 미국이 여기다 이렇게 적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죠. 미국이 양쪽 완화를 한다. 양쪽 완화를 한다. 양쪽 완화를 한다는 얘기는 달러를 찍어낸다는 건데 양쪽 완화를 하게 되면은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미국의 달러는 강세로 가나요, 약세로 가나요? 달러는 강세로 가나요, 약세로 가나요? 미국의 달러는 강세로 가요, 약세로 가요? 자,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자유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약세로 가겠죠. 아니면은 일본이 금리를 올려요. 일본이 금리를 올립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일본의 엔화는 강세로 가나요, 약세로 가나요? 일본의 엔화는 강세로 가나요, 약세로 가나요? 일본의 엔화는 강세로 가나요, 약세로 가나요?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일본의 엔화는 강세로 가죠. 그러면은 원화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원화가 강세로 가나요, 약세로 가나요? 어디로 가나요?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원화가 강세로 가나요, 약세로 가나요? 계속 오늘 강세, 약세. 이게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이건 관계 없습니다. 오케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든 말든 별로 크게 관계 없어요. 우리나라가 양적 완화를 펴든 말든 별로 관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달러하고 엔화는 기축통화하고 중기축통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통화는 저는 이런 단어를 이게 이제 경제학 단어는 아닌데 우리나라 통화는 종속통화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통화, 대만 달러, 아니면은 이제 바트화라든지 하는 이런 국가들의 통화 있잖아요. 이런 국가의 통화는 보통 종속통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속통화는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 종속통화는 그 나라하고 무역 관계가 깊은 나라의 통화를 따라서 그냥 움직입니다. 오케이? 요거 되신 분들. 이런 종속통화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화들은 일반적으로 기축이나 중기축 중에서 자기랑 무역이라든지 교역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가장 긴밀하게 경제가 연결되어 있는 그쪽의 통화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은 수출 비중이 원래는 중국이 엄청 높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IMF 이후에 미국하고 교역이 엄청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이 교역이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통화가 그때부터 누굴 따라 움직였다? 달러를 따라서 엄청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2010년 이후에 중국이 뭘 하고 난 다음에 경제를 이제 풀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교역량이 엄청 많이 증가를 했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통화는 뭘 따라서 움직였다? 위엔화를 따라서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막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교역량 자체가 중국은 줄어들고 미국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원래는 우리가 중국하고 거의 민감도가 0.9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마다? 0.7까지 그리 떨어진 겁니다. 0.7까지 떨어진 건데 0.7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무시를 못하는 수준이죠. 아까 여기 엔화가 없었던 이유를 알겠다 하신 분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있는 통화는 위엔화 대비 위엔화에 종속되어 있는 통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종속됐다니까 기분 별로 안 좋은데 그냥 표현이 그렇다고 우리가 경제가 종속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오케이 표현이 그냥 그렇다고 표현이 그렇죠. 엄마 말을 다 잘 듣는다고 마마보이는 아니잖아. 그렇죠. 어머니한테 오늘 전화하셨나요? 저는 방금 했습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오늘이 5월 8일인지 방금 알아서 어머니한테 통화 많이 하시고 아버지한테 통화하시고 그렇죠. 용돈은 수익 랩소디가 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 도와드려서 부모님들 용돈이나 아이들 용돈은 수익 랩소디에서 벌어가시는 걸로 그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화이팅입니다. 요거 다 정리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대만 달러 있고 한국 원화, 싱가포르 달러, 그다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브라질, 남아공, 러시아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엔화는 뭐예요? 중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달러 인덱스 아까 얘기할 때 그러면은 요즘 달러 인덱스가 강세요, 약세요? 요즘 달러 인덱스가 약세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약세예요.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왜 약세를 보이냐 하면 강큰주부님 화이팅. 약세를 왜 보이고 있냐 하면은 엔화가 강세라서 그런 거예요. 엔화가 강세. 엔화가 인플레가 요즘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유튜브 보다 보니까 일본 땅값이 오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모두 지우기 여기 있네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저건 뭘까요? 예, 헷갈려요. 요거 다 이해 가셨나요? 이해 안 가신 분들은 나중에 다시 보기 한번 하셔가지고 100% 다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야지 더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때? 하나 알려드릴까? 강큰주부님 어때요? ANAT님, 쌍둥이 토끼님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뭐지? 담보대출이죠. 담보대출, 부동산.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준금리하고는 거의 관계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누구랑 관계 있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하고 관계 있습니다. 알겠다라고 하시면 체크. 요즘 갑자기 금리 막 떨어지잖아요. 금리 막 떨어지는 게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막 떨어지죠.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하고 연동된다. 이렇게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다 보면 뭐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 하면 시장 안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번 10일하고 11일 날 만나죠. 근데 만나봤자 별로 뭐 없습니다. 뭐 기대할 바가 없어요. 왜 기대할 바가 없냐 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한테 확고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뭘 확고하게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관세 지금 부당하게 지금 올려놓은 관세 자체가 전부 다 해소되기 전까지는 할 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관세는 무조건 해야 된다. 관세에선 양보 없다. 0%가 되진 않는다. 예, 착한 부자님, 착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0%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지금 이 평행선을 이제 끊고 있는 거죠. 평행선 끊고 있는 거에서 트럼프가 오늘 카드를 하나 줬어요. 무슨 카드를 하나 줬냐 하면 오늘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퇴임 한 달 전에 해놨던 AI 확산되는 부분에 대한 법이랄까요? 그 행정명령이 하나가 나온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은 시장 안에서 지금 친미 국가들 따져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진짜 미국하고 친한 애들, 조금 미국하고 친한 애들, 미국하고 적대 관계에 있는 애들을 구분해 놔놓고 미국의 적대 관계에 있는 애들한테는 반도체 수출하지 마. 동맹국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도 용납 못해. 무조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은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지금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못하게 하고 하는 규제 자체가 작년 12월 달에 그게 나왔는데 트럼프가 그걸 갖다가 폐지하겠다. 그걸 폐지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수출할 수 있다. 반도체를 중국에다가 수출할 수 있는 길 자체를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시장에서 인식을 해서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테마입니다. 알겠다라고 하시면 1번. 반도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 테마입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테마가 아니냐를 구분하는 건 뭐냐 하면 테마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확실한 성장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담보되어 있어야 돼. 불확실성 자체가 적어야 돼. 우리가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치 테마주가 뭐죠? 정치 테마주가 누가 될지도 일단 불확실하고 두 번째로 누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기업을 밀어줄지 안 밀어줄지는 불확실하지만 일단은 연관되어 있으니까 테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기업도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큰 기업이니까 테마가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는 가운데 올라가는 모든 것들은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가 막 올라갔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오늘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얘기만 잘 되면 엔비디아가 중국에다가 AI 반도체 칩을 저사양 칩 말고 그냥 좋은 걸 갖다가 공급하는데도 무리가 없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오늘 줬던 거고 그걸 줬기 때문에 반도체가 올라가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테마다. 오케이? 반도체는 그냥 테마로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미국하고 중국 간의 관세 전쟁 자체가 아니면 미국이 지금 촉발하고 있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이 관세 전쟁 자체가 저는 아직까지 진행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피크에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예 그쪽으로 투자를 해서는 돈 벌기가 쉽다 어렵다. 그걸로 가면 된다 안 된다. 꼭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봄에 강에 이제 스케이트 치러 가는 거하고 썰매 치러 가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스케이트를 탑니다만은 이게 지금 이제 스키를 타는 모습은 아니죠. 그렇죠? 이거 스키를 타는 모습은 아니고 이거 무슨 모습일까요? 썰매 하는 거죠. 썰매.
이거는 지금 썰매 하는 겁니다. 좋아요 100개만 넘겨봅시다. 좋아요 100개만. 100개. 좋아요 100개만 만들어 봅시다. 이게 썰매 타는 거란 말이에요. 썰매. 그렇죠? 썰매입니다. 근데 봄에 썰매 타러 가면은 어떻게 돼요? 괜찮아요? 응? 괜찮아 안 괜찮아? 봄에 썰매 탔다가 얼음이 깨지면 좋아 안 좋아? 얼음 깨지면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살짝 뭐라고 할까? 그 관세 관련된 부분이 해소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쪽에 투자하는 거는 약간 봄 강가에 가서 봄 강에 가서 썰매 치는 거나 비슷하다. 갑자기 빠질 수 있다. 조심하자. 그러면 그쪽으로 안 가면 뭐로 할 거냐? 비관세 전쟁에 대한 아이디어 그쪽으로 한번 가보자. 자,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좋아요가 70개가 올라왔기 때문에 종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종목 아이디어를 한번 보도록 하는데, 자, 지금 요거 보고 있는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게 2025년도 한국 관광객 입국자 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1월에서 4월까지인데요. 지금 2024년도 입국자 수가 한 129만 명 정도 입국을 했는데 올해 얼마가 들어왔냐면 167만 명 들어왔어요. 167만 명. 여러분들 나중에 명동이라든지 그렇게 돼 있나요? 그 QR 코드는 항상 위에 띄워 놓으셔도 됩니다. 네, 항상 위에 띄워 놓으셔도 됩니다. 예. 자,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2월 달에는 138만 명 정도가 2024년도에 왔는데 요거 표 좀 크게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잘 안 보이신다는데 조금만 크게 만들어 주세요. 제 얼굴을 가려도 돼요. 뭐 사람들이 제 얼굴 보고 싶겠냐? 이 표 보고 싶지. 그래서 표 키워 주셨나? 자, 2월에는 138만 명 들어왔는데 2025년도에는 179만 명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3월에는 145만 명 들어왔는데 181만 명, 2025년 181만 명. 지금 거의 보면 작년 대비해서 25%에서 30% 정도 추가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명동에 가본다든지 아니면은 저쪽이 무슨 시장이죠? 거기 뭐지? 그거 뭐지? 뭔가 그거 뭐지? 해물찜 팔고 하는 광장시장 이런 데 가보면 전부 외국인이에요. 전부 외국인.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옛날에 뭐가 잘 됐나? 예, 뭐가 잘 됐냐 하면 화장품 잘 됐고 그다음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다 보면은 카지노 잘 됐고 막 이런 게 잘 됐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좀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카지노 하면 딱 생각나는 기업, 카지노 하면 생각나는 기업이 뭐가 있나요? 카지노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카지노 하면 뭐가 생각이 나나? 카지노 이게 지금 한 30초 정도 딜레이가 있죠? 30초 딜레이가 있으면 춤을 추게 30초가 카지노 하면 파라다이스 있을 거고 GKL 있을 거고 뭐 그런 거 있을 거잖아요.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하는 기업들이 일단 있을 건데 저는 카지노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즘은 관광객들이 오는 게 나이 드신 분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젊은 사람들은 카지노 잘 안 갑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아까 파라다이스 한번 올려주셨는데 우리 수익난 제이지님, 쌍둥이 토끼님, 파이어님, 네, 고맙습니다. 김태리님도 파라다이스, 와담님도 파라다이스 일단 올려주셨는데 파라다이스 옆에 엠스파이어 그거 들어와 있죠. 그 도움으로 막 해서 위에 막 뭐 지나가고 하는 거, 막 그런 게 들어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카지노가 돼야 안 돼? 카지노는 되게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하실 때 돈을 벌려 그러면 그냥 한 개로 이게 추정이 돼서 그쪽으로 그냥 달려가는 건 좀 어려워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시장에서 어떤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명동 지하에 그 칼국수 집이 있는데 그 칼국수가 참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명동에 롯데백화점 거기 이제 오뎅도 맛있거든요. 그래서 오뎅을 두 개를 사서 그다음 칼국수를 이제 하나를 사 먹으러 갔는데 거기 이제 식품관에 앉아 있다 보면 한국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외국인입니다. 중국 사람 아니면 히잡 쓰고 계신 분들 뭐 그런 분들 엄청 많아요. 그걸 딱 보면서 느낌이 왔냐 하면 일단 유통되겠다. 옛날하고 다르게 유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유통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그다음에 뭐지? YG 엔터라든지 하는 그 엔터주들 있잖아요. 엔터주들이 되는 거는 뭐 당연하게 되겠죠. 엔터주들은 당연하게 될 거고. 근데 그거는 한국에 누가 와가지고 장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CJ 올리브영이 굉장히 잘 됐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뭘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냐면 저는 백화점을 좀 신경을 쓰시면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6600번. 백화점을 일단 한번 보도록 하는데, 이게 이렇게 뜨는군요. 제가 보는 차트하고 달라요. 그렇죠? 설정을 조금 잡을까요? 내려받게 하면 어떻게 되나? 설정을 잠깐 잡아도 양해를 좀. 요 차트 설정하는 거 다시 한번 복습을 그러면 한번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동평균선을 안 봐요. 그래서 이동평균선 클릭하고 디렉트 이동평균선 지우고요. 거리랑 이동평균선은 보긴 보는데 다 보지는 않고요. 10일 봅니다. 10일 거리랑 이동평균 정도 봅니다. 그래서 라인 설정 가서 나머지는 다 지우고 10일 이동 요거 딱 가서 넓이는 1이면 잘 안 보이니까 2로 선색상은 뭐로 까만색으로 해서 확인 누르면 밑에 까만색으로 10일 이동 평균선 들어와 있는 거 보이죠? 여기 지표 넣는 부분은 사실은 크게 지표 넣을 거는 일단은 없는데 시장 강도 지표에서 OBV는 하나 넣을게요. OBV는 하나 넣고요. OBV에는 거래량하고 이렇게 붙여서 Y축은 표시 안 하고 집어넣고요. 선거 바꿀 때는 요거 두 번 클릭하신 다음에 라인 설정에 가셔서 시그널 선은 지우고 OBV 누른 다음에 이것도 2로 한 다음에 색깔이 잘 보이는 게 좋지만 일단 내가 좋아하는 녹색으로 확인을 딱 표시를 하면 두 개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사실은 중요한 부분은 딴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딱 보면은 외국인 보유 비중, 보유 수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이 보유 수량이 있고 보유 금액이 있죠. 보유 수량으로 외국인도 보유 수량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길이 너무 커지니까 두 개 합쳐서 Y축 왼쪽에 표시를 일단 해서 확인. 그 다음에 기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파란색 기간은 파란색 일단 하고 외국인들 보유 수량은 뭐로? 그래도 외국인들은 좀 빨갛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빨간색 일단은 넣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 숫자가 잘 안 보이니까 여기 옆으로 가서 차트 환경 설정으로 딱 가봅니다. 환경 설정 딱 가봐서 화면 설정 딱 들어간 다음에 글자 크기는 요거는 18 요거 아닙니다. 요거 아니고 18. 그 그림 글자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쭉 내려가서 보다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서체가 어디인가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 딱 보면은 아이고 이런 것까지 성격이 전 조금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가 있냐 하면 마음에 안 들면 일이 안 돼. 꼭 그 뭐지 공부하기 전에 뭐 하는 애들이 있냐면 책상 닦고 뭐 이렇게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하고 비슷합니다. 맑은 고딕으로 할까요? 오씨 제가 보는 게는 안 보이네. 안 보이는데 HY 동력 크리스탈 크리스탈 좀 그런데 크리스탈 해서 적용. 요거 글자 크기 자체도 일단 한 20 정도로 넣고 적용을 한번 딱 해보면 너무 커졌나? 차트가 안 보이나? 죄송합니다. 차트가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옆에 이거 지우고 딱딱 누르면 이렇게 차트 잘 보입니까? 됐나? 차트 잘 보이나? 차트 잘 보이나? 글자하고 다 잘 보이죠?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제가 왜 차트 보는 게 중요한가? 여러분들 보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자, 이렇게 일단 돼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유통이라 그랬잖아요. 자, 유통 백화점 가지고 있는 유통업체 저거 보세요. 백화점 가지고 있는 유통업체 뭐 있을까? 백화점 가지고 있는 유통업체 빨리 백화점 가지고 있는 유통업체 뭐가 있을까? 백화점 가지고 있는 유통업체 안 치시면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깡짜야 그래서 화면이 옆이 너무 많이 벌어졌네. 잠깐만. 자, 여러분들 올리는 동안에 제가 요거 한번 설정을 옆으로 그래 차트 조금 더 길게 보이는 게 나으니까 그렇죠? 하단 글자 크기 여기 여백.
우측, 외측. 확인. 오케이. 자, 봅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는 사실은 명동 있는 쪽이 좀 좋아. 명동에. 명동이나 최소한 여의도, 명동 이런 데가 좋아. 왜 거기가 좋은가요? 외국인이 거기가 있어. 여러분들이 그 어디지? 북경 놀러 가면 중국에 있는 북경을 놀러 갔다. 근데 북경 저 시골에 얼와이 있는데 이런 데까지 가지는 않잖아. 그렇죠? 얼와이 와이고 위슈위엔 제가 다닌 학교인데 이러면서 그런 데까지 안 가거든. 대부분 그 중심가에 놀기 때문에 백화점이 외국인들이 좀 많이 와서 좀 돈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 있는 데가 좋잖아. 그래서 거기 있는 데가 일단 좋기는 한데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롯데백화점에 중국인 짱 많습니다. 짱깨라서 짱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수동에도 다 외국인. 야 루비님은 우리 성수동 특파원 우리 루비님의 얘기가 일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을 보면 롯데는 롯데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지? 뭘 다 클릭을 했는데 이렇게 되는데 왜가? 뭘 클릭을 했을까?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냥 한 개만 적어 봅시다. 이거 왜 두 개가 떴지? 자, 그래서 롯데는 롯데 쇼핑이 있잖아요. 롯데 쇼핑이 있는데 이거 할 때 여러분들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되는 게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더라도 추세가 돌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자, 여기 그 뭐죠? 카메라 잡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 PD님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추세가 돌지 않으면 사지 않는다. 너무 긴가? 추세가 돌지 않으면 사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칠까요? 추세가 돌지 않으면 치세요. PD님. PD님부터 부자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내가 PD님부터 부자를 만들어 줄게. 오케이? 추세가 돌지 않으면 사지 않는다. 추세가 돌지 않으면 사지 않는다. 그렇죠? 지금 보다 보면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이거 할 때 합병 분할은 치울게요. 합병 분할 치우고 합병 분할 이거 너무 복잡해서 치울게요. 적용. 얘는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서 옆에 지금 기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기고 있는 종목은 사실은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기억해 두세요. 돌려고는 하고 있는데 지금 막 이제 돌려고는 하고 있어요. 돌려고는 하고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추세가 잡힌 건 아니거든. 근데 이거 봐봐. 뭘 봐봐? 우리가 지금 막 뭐라고 할까요? 조선, 방산 막 이런 데에서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동안 바이오 하고 있는 동안에 여기 밑에 한번 봐봐. 여기 동그란 거 이건 도대체 뭔가? 이러면서 여기 지금 보시면 기관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 미쳤죠? 살려주세요님 보입니까? 미친 거 아니야? 이거는 기관들이 막 리포터 막 얘기하고 할 때는 반도체가 살아난다, 뭐 해운이 어떻다 막 하면서 알고 보니까 얘들은 지금 뭐 사고 있어? 기관이 도대체 뭘 사고 있는지 봤더니 이거에서 다 사고 있는 거야. 이건 지켜봐. 자 주식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관심 종목 잡고 째리고 매수 안전마진 챙기고 무너지기 전까지 홀딩 그거잖아. 그렇죠? 지금은 얘는 그럼 관심 종목 잡아야 돼 안 잡아? 지금 잡아놔야 되지. 그런데 요거는 요 종목이 좋다라는 얘기를 이거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 못해. 이 종목이 좋다고. 왜 이 종목이 좋다고 엄마 아빠한테도 왜 얘기를 못해? 왜 얘기를 못해? 엄마 아빠한테도 왜 얘기를 못해? 왜? 왜 호용호제를 못해? 이 사람이 내 남자다 이 얘기를 왜 못해? 농담이고요. 지금 가만히 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좀 문제가 되냐면 흐름 자체가 거래가 많지가 않아요. 거래가 7만 8천 주밖에 안 되잖아요. 누구 코에 붙여? 이거 몰래 사야 돼. 추세 전환되면 개별로 알겠다 하시면 1번 이거 몰래 사야 돼. 왜냐하면 거래가 없잖아. 거래가 없으니까 몰래 사야 돼. 자, 그 다음에 뭐 있다 그랬죠? 신세계. 신세계는 사실은 여러 개 구분이 된 게 많아가지고 신세계 요즘 신세계 그 롯데 명동 그 본점 리뉴얼하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거기도 지금 리뉴얼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것도 봐봐. 이것도 애들 미쳤죠. 보면 누가 미쳤다? 기관이 미쳤잖아. 보입니까? 보이시는 분들 체크. 얘도 아직까지 추세는 안 넘었어. 이게 뭐 누가 먼저 주도준가라고 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누가 먼저 주도준가라고 하는 부분은 누가 먼저 저항선을 넘느냐. 누가 먼저 뭐 하느냐? 저항선을 넘느냐의 기준입니다. 지금 이제 얘도 이제 막 시작하고 있죠. 밑에 사는 거 봐봐. 기관들. 여러분들한테는 딴 거 사라 그러고.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저는 사실은 아까 누가 얘기했죠? 여기 판교가 장사가 진짜 잘 된다던데요. 맞아요. 지금 현대백화점은 판교가 지금 장사가 장난이 아니죠. 근데 얘들이 현대백화점은 사실은
여의도에 지어놓은 더 현대라든지 하는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약간 거기 안에서 뭔가 다 할 수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단 말이지. 이 현대백화점은 지금 돌았습니다. 이건 다음 주가 아니면 내일부터 당장 체크를 하셔도 좋아요. 뭐가 돌파했다는 거죠?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이거 이제 넘었습니다. 이거 넘어서 지금 뭐 하고 있죠? 상승 초입입니다. 추세가 이제 막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종목을 찾으라고. 아까 보다 보니까 다음에 전력기기를 살까? 안 돼. 전력기기 너무 많이 올랐잖아. 항상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하는 종목군들은 위에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하는 게 좋긴 한데 그거 가지고 장기는 안 돼. 장기는 아니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10백을 한번 노려보자 라고 하는 종목군들은 밑에서부터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종목, 어떤 종목? 밑에서부터 막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봐주는 게 그게 중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그 유통업체들 일단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렇죠? 피디님 맞나요? 피디님 계속 보기 끄떡끄떡하고 있는데, 예. 아무도 유통업종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체크하세요. 유통업종 일단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될 수도 있는 종목군들이 저는 이건 진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여행업종은 일단은 아직까지 아예 뭐 흐름이 잡힌 것도 아닌데 관심만 일단 가져놓으세요. 여행업종은 왜 관심만 가져주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요즘 중국으로 가는 중국인 관광객 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중국인 말고 중국 여행 혹시 준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요즘은 해외 나가면 어디 나가세요? 우리는 그냥 일본 가면 되는데 중국 개별 여행 가십니까? 중국에 개별 여행 가시는 분 중국에, 그러니까 루비님은 판교 현대의 주말에 진짜 사람 많다는 걸 보자마자 아까 봤던 현대백화점 차트 띄워놔놓고 타이밍이 오면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루비님 화이팅 하시고 5월 말에 상해 가요. 개별로. ANAT님은 전혀 방송에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개별로 안 간다 그래야지. 자 다시 개별로 안 간다고. 정말 피디님 죄송한데 저 물 좀 주시겠어요? ANAT님 때문에 살에 들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대만은 너무 비싸고 사실은 대만은 너무 비싸고 여기 담아주시면 됩니다. 대만은 너무 비싸고 일본 같은 경우는 가기는 만만한데 화산도 터진다 그러고 어쨌든 개별로는 일본이 좋아. 근데 중국은 왜 개별이 어렵냐 하면 중국은 언어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제가 뜨문뜨문하는 영어로라도 뭐 여기 예약하고 싶어요, 이거 사고 싶어요, 이걸 얘기를 하면 말이 통하는데 이놈의 중국은 중국어만 통해. 한국어는 당연히 잘 안 통하고 한국어는 저 흑룡강 이쪽으로 하면 좀 통하긴 하는데 중국 상해를 가든 어디를 갔을 때 중국어만 해야 돼. 중국어만. 그러다 보니까 개별로 못 가요. 패키지로 가는데 패키지로 가도 사실은 좀 위험하긴 해. 저번 제가 유튜브 몇 개 보다 보니까 이게 되겠나 뭐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중국은 진짜 가기 무섭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중국 관광객 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싹 다 뭐가 실적이 좋아진다? 여행사 끼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다라고 하시면 체크. 일본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는 대부분 뭐냐면 개별 여행이 엄청 많아요. 개별 여행이. 동남아 여행도 사실은 개별 여행이 많습니다. 근데 중국 여행은 대부분 개별 여행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 쓰는 것도 우리나라하고 너무 다르고 돈 쓰는 것도 우리나라하고 너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 쪽으로 여행객 수가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라든지 하는 부분을 볼 수는 있는데 아까 제가 그 얘기했죠. 추세가 돌지 않으면 아무리 좋더라도 안 한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추세가 안 돌면 안 해요. 하면 안 돼. 다쳐. 큰일 나요. 오케이? 오케이 하시면 오케이. 빨리 오케이 눌러주시고. 오케이. 오늘 이거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채팅 열심히 하시는 분들 2분만 딱 선정해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메일로 주소 가르쳐 달라고 그러세요. 오케이? 책 보내드리게.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채팅을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이 실력도 증가하고 여러분들이 실력만 증가하는 게 아니고 수익도 증가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종목군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유통이라든지 하는 저는 일단은 지금 유통이에요. 저는 제가 여기 중림동 근처에 사는데요. 저녁에 롯데마트가 여기 서울역 롯데마트가 12시까지 하거든요. 한번 가보시면 거기도 난리야. 전부 다 외국인입니다. 한국인 없어요. 한국인은 저. 한국인 저밖에 없고 전부 다 외국인 투성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가 드디어 90개를 넘어가고 있는데 요 시점에서 요거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비관세 전쟁에서 우리가 또 봐줘야 되는 것들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들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정말 중요한 고령화. 정말 중요한 제가 이 주식이 그 수익 랩소디라는 이 방송 자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수익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는 사실은 음악하고 좀 많이 비슷해. 음악하고 많이 비슷해요. 음악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음악을 듣든지 음악도 사실은 도레미파솔라시도 가지고 정말 많은 곡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주식도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는 뭐 추세 매매하는 방법, 배당 투자하는 방법, 성장주 하는 아이디어, 가치주 하는 아이디어 이 몇 가지를 가지고 엮기 시작을 하면 정말 많은 도레미파솔라시도 가지고 많은 음악이 나오듯이 정말 여러분들의 자유도 여러분들한테 맞는 그런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들어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시간이 8시 57분인데 나는 준비한 게 더 있는데 그렇죠?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화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요 라고 일단 얘기를 했는데 음악 같은 주식 투자는 사실은 제가 얘기를 했는 게 아니고 제가 예전에 책을 읽다가 앙드레 코스토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헝가리의 유명한 투자자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다 겪었죠.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로서 엄청난 부를 만든 사람입니다. JP 모간이었나요? 2차 세계대전 터지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잠시 가서 내가 돈이 많으니 여기에서 내가 매매를 좀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미국계 JP 모간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입사를 안 시켜줘서 하여튼 그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주식 투자는 음악과 같다. 그 사람이 말하는 음악은 클래식 음악을 얘기를 하는 건데 종목을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종목이 변동성이 막 커지는 것처럼 음악도 뭔가 하나가 이제 그 뭐 교향곡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시작이 되기 시작을 하면 안에 들어가면 변주라든지 하는 부분이 계속 생기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멜로디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그 악장은 끝난 게 아니죠. 그렇죠? 주식 투자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종목이 올라가고 빠지고 하는 부분에 이걸 당황하면 안 되는 거야. 기본적인 멜로디, 기본적인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은 그 음악은 계속되고 있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일어서서 박수 치는 거잖아. 일어나서 오 브라보 이걸 해야 되는데 음악이 확 고조됐다가 조금 조용해진다고 일어나서 막 박수 치면 안 되죠. 악장이 탁 끝날 때 박수를 치듯이 악장이 탁 끝날 때 중기적인 주식 투자는 그때 매도가 나가는 그런 것 갖다가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령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분이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에 진입이 됐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거 날을 한번 봐요. 이거 크게 한 건가 하면? 화면 크게 한 건가? 둘이서 놀지 말고 화면 크게 한 건가? 괜히 보여주고 지금 이제 여기 안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예전에 옆에 PD님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좋았는데 지금 혼자 앉아 있으니까 좀 외롭다라고 했더니 우리 센스 있는 우리 PD님께서 두 분이 앉아 있는 영상을 여기다 띄워주셨어요. 제 옆에다가 여기다가 띄워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 하고 있는지 내 눈에 보여. 자, 이거 화면 키워주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시아에서 일본, 대한민국, 중국, 이태리, 독일, 포르투갈 뭐 이런 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할 건 뭐냐 하면은 나름 이제 뭐 고령화 부분에서 첫 번째 생각할 거는 의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의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본의 의수 괜찮죠. 대한민국의 의술도 괜찮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고령화에 안 잡혀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이민이에요. 이민.
미국도 이민을 받지 않으면은 고령합니다. 그 나라도.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러면은 좀 이렇게 기술력이 있고 앞에 선두에 서 있는 나라들은 싹 다 고령화가 진행이 되네. 싹 다 고령화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게. 의사가 만들어지기가 진짜 어렵겠죠. 맞나요? 진료를 받을 사람, 수술을 받을 사람, 그리고 진단을 받을 사람들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는 증가할 수가 없죠. 맞잖아. 의사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AI 진단이라든지 하는 분 계속 보셔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의료 로봇도 계속 보셔야 되고. 아이디어 됐나요? 아이디어 되신 분들 체크. 그리고 심지어는 의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자, 여러분들 의사 하는데 외과 가고 싶어요? 아니면은 성형외과나 외과를 갈 때 일반 외과를 가고 싶어요? 성형외과를 애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애들이 성형외과를 하기를 바래요? 일반 외과를 하기를 바래요? 애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됐어. 응? 그쵸? 피부 미용으로 가야지. 피부 미용으로. 소아과 안 돼, 그쵸? 이게 힘들어지는 거지. 맞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성형이라든지 피부라든지 하는 부분의 의사는 또 많아지고 거기 안에 비중에 그럼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술을 하는 외과의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그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야, 오늘 사실은 고영이 굉장히 세게 움직였는데 저는 고영이라든지 하는 이런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있잖아요. 의료 로봇이라든지 진단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루닛이라든지 하는 종목도 있죠.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도 요즘 좀 쉬고 있는데 차트 길게 보면 여기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집중합시다. 집중. 두구두구두구 집중.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보자라고 얘기를 하면 내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 다 내가 설정을 열심히 하면서 그렇죠? 사각형 게 필요하고요. 확인.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딱 보다 보면 요거 있죠. 요거 색깔 이상할 건데 그렇죠. 내가 색깔이 이따의 병이 걸렸을 줄 알았다. 내가. 색상 요령 들어가서 색깔은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 그다음에 색이 아니고 도형 내부 채우기가 노란색. 그다음에 일자 가격은 체크하지 말고 확인. 이렇게 딱 됐잖아. 여러분들 보실 때 이게 계속 밀리는 걸로 보이죠. 밀리는 걸로 계속 보이잖아. 맞나요? 그렇다 하시는 분들 체크. 이게 계속 밀리는 걸로 보인단 말이지. 근데 여기 밀리는 걸로 보이기 전에 자, 채팅창에 차트는 길게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PD님들. 이 야밤에 그쵸? 퇴근도 못하고 지금 딱 두 분이 퇴근도 안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수익 랩소디를 위해서. 자,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차트를 길게 한번 봐볼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차트를 길게 두구두구두구 차트를 길게 보면은 제 눈에는 뭐가 보이냐 하면 이게 첫 번째 올라가는 파동. 이 숫자 지울게요. 이것도 숫자는 지워. 요거 한 개 올라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뭐 있어요? 여기서 여기 떨어지는 게 한 게 있고 그 다음 여기 올라가는 게 하나 있어. 이건 뭐야? 이게 눌림목일 수 있다. 오케이? 눌림목일 수 있다고. 차트 흐름이 꺾였나? 흐름 안 꺾였어요. 지금 이 추세거든. 맞나요? 보이시는 분들 체크. 이거 지금 추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안 꺾였어. 안 꺾였기 때문에 지금 요거 떨어지고 있는 요 추세 돌리면은 또 간다. 그러면은 미리 사는 게 좋아? 돌파하고 사는 게 좋아? 싸게 사는 게 좋아? 비쌀 때 사는 게 좋아? 밑에서 사는 게 좋아? 위에서 사는 게 좋아? 옹케이님 아하 좋아. 아하 그잖아요. 회의가 10분 후에 종료된다는데 이건 관계 없나요? 화면에 갑자기 그게 떴어. 회의가 10분 내 화면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예, 오케이. 이게 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돌파하고 사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리 사고 싶죠. 그렇죠? 미리 사고 싶죠. 집에 애들이 있는데 애가 여자친구를 사귄대요.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여자친구하고 아직 사귀기 전에 반지 사주고 가방 사주고 하는 게 맞아요? 사귀고 난 다음에 반지 사주고 가방 사주는 게 맞아? 수인한 제이님, 순년님, 뭐가 맞아? 사귀고 야, 너 여자친구 사귀냐? 아니야, 아직 사귀는 상태는 아니야. 그럼 고백은 했어? 아니, 고백도 안 했어. 근데 이번에 가방 사주고 반지도 사주고 하려고. 사귀고 난 후에 사줘야 되는 거지.
돌파하고 난 후에 사주는 겁니다. 알겠다 지금 체크. 요 흐름 잡히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흐름이 상방으로 잡히고 난 다음에, 요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 상방으로 잡히고 난 다음에, 사기고 난 다음에 돌파하고 난 다음에, 오케이 하시면은 체크. 이거 좋아.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드디어 주식 부자가 되실 분들이 보인다. 자유로운 투자, 수익 랩소디를 만들어 가실 분들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큰일 났다. 뭔 소리인지. 예시에 너무 집중하신 거 아닌가요? 어쨌든 간에 화이팅입니다. 봅시다. 우리 YU 영님 화이팅 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계세요. 루닛도 그래서 보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참고 일단 하시고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은 수급으로 이제 제가 봐드릴 수 있으니까 QR코드 하나만 띄워주시고요. QR코드. 아까 사실 이제 현대백화점부터 시작해서 종목군들은 요 QR코드 사진 갖다 대보세요. 자, 휴대폰을 드시고, 휴대폰을 든 다음에 카메라를 켜시고, 카메라를 켰나요? 카메라를 켠 다음에 딱 저걸 갖다 대면은, 갖다 대서 QR코드를 딱 찍으면 밑에 텔레그램이라고 뭐 뜰 건데, 그쪽으로 딱 들어오시면은 내용들이 일단 있으니까 그 참고는 일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구나. 오케이, 화면 돌려주세요. 저기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고령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하나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피부 미용 부분, 피부 미용 부분도 현실은 미리 사서 물려 있어요. 괜찮아. 홍케이님 괜찮아요. 그래도 요런 것들은 미리 해가지고 물려 있어도 괜찮은 종목이 있고 안 되는 종목이 있고, 그런데 이건 괜찮아요. 엉케이님 화이팅입니다. 미용업종은 제가 왜 넣냐 하면, 이거 예전부터 얘기를 할 때 단순히 우리나라 화장품이 외국이 잘 팔린다라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는 뭘로 시작을 했냐 하면 제가 이제 전공이, 저는 중문과 나왔거든요. 중국어과를 나왔는데, 중문과를 나왔는데, 중국어 했는 저는 이제 중국어를 했는 게 사실은 역사를 좋아해서 중국어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대부분 우리 학우들이 뭐가 많았냐 하면 장구경이 좋아서, 주윤발이 좋아서 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내가 좋아하는 스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기 시작을 하면 그 스타가 쓰는 말도 궁금해하고 그 말도 내가 하고 싶다. 그런 거 있고, 심지어는 그 스타가 먹는 걸, 마시는 음료를 나도 마시고 싶다. 사랑해요 밀키스. 그렇죠? 그 스타가 먹는 음료수도 내가 마시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그 스타가 너무 이쁘다라고 하면 그 스타가 쓰는 화장품도 내가 쓰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일단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이제 커지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 화장품은 해외에서 좀 묘한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봤을 때 한국인들이 좀 젊어 보이나 봐.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좀 젊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앳돼 보인다. 그 나이로 보이지 않는다. 왜 그 나이로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냐 하면, 화장품을 좋은 걸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잘 팔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신 분들 체크. 그러니까 고령화에 왜 미용업종이 들어가냐 하면은, 이 미용 부분에 있어서 오늘 APR은 사실 조금 다르고, APR은 스토리가 조금 다르긴 한데, 얘기를 해드리면, 고령화로 전부 다 간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늙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고령화로 가고 있는 나라들이 못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죠. 잘 사는 나라기 때문에 화장품을 사용을 해가지고 좀 젊어질 수 있다면, 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부터 시작을 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지금 화장품에 대해서 화장품 의료기기 말고 그냥 화장품도 봐야 돼. 왜 화장품을 봐야 되냐 하면, 지금 몇 월달인지 올려봐요. 지금 몇 월달인가요? 지금은 몇 월달? 지금은 대표님 그런 것도 올리려 그러냐? 책 주려고. 누가 열심히 채팅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책들, 그렇죠? 5월이잖아요.
5월의 날은 뭐가 돼 있는가요? 햇살이 따갑기 시작을 해요. 햇살이 막 따갑다고. 햇살이 따가우면 뭐 발라야 돼? 뭐 발라야 돼? 선크림 발라요. 선크림. 그래서 이제 선크림이 그러니까 사실은 선크림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선크림은 겨울에도 발라야 된다 원래.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햇살이 따가워지면 선크림을 바르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선크림 그리고 남성분들 스킨 바르면 안 됩니다. 자, 남성분들 체크. 남성분들 스킨 바르면 절대 안 돼요. 스킨 바르면 늙어요. 스킨 바르면 피부 뭐 다 망가집니다. 그럼 뭘 바르냐? 그냥 크림만 바릅니다. 크림만 바르는데 제가 발라보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PPL 아니고요. 동국제약 동국에서 나왔는 그 뭐야? 무슨 크림 있잖아. 동국에서 나온 그 뭐지? 그 크림 뭔가요, PD님들? 뭔가요? PD님들 카메라 지워버렸네. 내가 자꾸 뭐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 있잖아요. 동국에서는 그거 괜찮아요. 마데카 크림 그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은 남편분들한테 이제 그거 하지만 그 화한 느낌이 있잖아요. 다 죽이는 거야. 내 피부를. 다 죽이는 거니까 자, 마데카 크림 아니면은 수분 크림을 바르는 게 남성분들한테는 좋다. 오케이? 알겠다 하시면 체크. 마데카 크림 아니면 수분 크림 바르는 게 좋다.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남성분들한테 그냥 팁을 드린 거고 선크림, 한국 콜마 지금 엄청 세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선크림의 해가 돌아왔기 때문에 화장품이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옛날처럼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APR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우리 그 피부샵 이런 데 있죠. 피부샵 같은 데 가서 이거 피부 이거 관리받는 거 도움 된다 안 된다? 도움 안 돼요. 알겠다 하시면은 1번 피부샵 가서 이거 하는 거 그렇게까지 도움 안 됩니다. 도움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도움이 크게 안 돼요. 왜 도움이 크게 안 되냐 하면 우리 세포질 자체가 중요한 거는 안을 찔러야 된대요. 저 의사들이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 피부 겉에 해봤자 이게 피부가 방어막이기 때문에 위에다가 아무리 크림을 발라봤자 여기가 방어막이기 때문에 다 방어한대. 다 방어를 한대요. 그래서 피부 안쪽으로 뭔가 이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화장품을 사용하다가 요즘 뭐 한다고요? 아까 위에 보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시술 받으러 가는 거죠. 피부과. 그렇죠. 피부과로 엄청 간다. 근데 그래서 이제 피부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좋긴 한데 그렇죠. 파마리서치 리주로 하니까 그 파마리서치가 그래서 계속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피부과는 비싸? 싼가 비싼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젊은 남자 PD님께서 피부과 비싸다고 어떻게 아시지? 다니는 거 들켰다. 벌써 어릴 때부터 해야 됩니다.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니까 뭐 해야 된다? 안마 받으러 가는 게 비싸니까 집에 뭘 두고 있다? 안마 의자를 두고 있죠. 호텔 가서 안마 받고 이러면 좋잖아. 근데 비싸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집에 안마 의자를 뭐 피부 미용실 가서 미용실이 아니라 피부과 가서 피부 관리 받는 게 너무 비싸니까 뭐 한다? 집에다가 뭐 미용기기를 됐나요? 미용기기를 집에 두다 보니까 APR이 가는 거죠. 원래 중국도 이거 시장이 굉장히 큰데 원래 중국의 피부 미용 시장은 누가 꽉 잡고 있었냐면 일본이 꽉 잡고 있었어요. 일본이 꽉 잡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일본이 꽉 잡고 있던 시장을 이제 한국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일본 엔화가 비싸거든. 근데 APR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하고 조금 일찍 봤으면 더 좋았는데 그렇죠? 맞나요? 그렇다 하시면 체크. 맞잖아요. 추세 올라가고 딱 멈췄다가 돌파하는 시점이 매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건 의미 있다 없다? 의미 없고 그렇죠? APR은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 때문에 하나 그냥 말씀해 드리면 93,500원 밑으로만 안 밀리면 관계없습니다. 93,500원 밑으로만 안 밀리면 관계가 없고 그렇죠? 밀리면 한번 밀렸다가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한국콜마도 50일 신고가 가에 갔죠. 많이 갔죠. 그렇죠? 근데 차트를 볼 때 어떻게 보자? 길게 보자. 길게 봤더니 많이 갔다 적게 갔다? 이제 뭐다? 이제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야. 그렇죠? 박스권 상단 돌파입니다. 박스권 상단 돌파에서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박스권 상단 돌파했던 부분의 첫 번째 파동이 깨지면 밀립니다.
알겠다라고 하시면 체크. 그러니까 지금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74,500원이 깨지면 박스 밑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나요? 되신 분들 체크. 그 다음에 원택. 원택이죠. 원택은 이제 지금 시작한 지 좀 됐는데 얘도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오르진 않았어. 그렇죠? 이제 시작입니다. 얘도. 보니까 이제 시작인 거 많죠. 여러분들이 지금 전력기기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그런 쪽으로 계속 물론 그거 관심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 항상 뭐 이제부터 시작되는 종목들을 보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이제부터 뭐 시작되는 종목, 이제부터 시작하는 종목들 우리 한번 볼게. 이거 한번 볼까요? LS 일렉트릭은 박스잖아. 이거는 장기로 가기 어려워. 그냥 박스면 끝입니다. 알겠다라고 하시면 체크. 얼마 안 남았어. 그렇죠? 아니면은 현대일렉트릭, ACD, 현대일렉트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지금 솔직히 말해서 패턴으로 갈지 박스로 가져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이 올랐거든. 많이 오른 것만큼 리스크가 아닌 게 없어. 효성중공업 한 갈까요? 효성중공업. 줄만 꺼드릴게. 효성중공업은 뭐야? 박스잖아. 그렇죠? 돌파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박스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박스에 있다가 돌파해서 안착하면 좋은데 안착 못하면은 다시 박스. 됐나요? 알겠다 하시면 체크. 지금 우리 보는 거는 아예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걸 보잖아. 그렇죠? 밑에서부터 서서히 이제 종목군들이 방향 잡고 올라가는 거. 전력기기 안에서는 요거가 있던데 뭐더라? 전력기기 관련해서는 하나 아니고 SK 오션프렌트는 바닥입니다. SK 오션프렌트는 풍력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 보려면 SK 오션프렌트. 근데 이것도 지금 보면은 밑에 시작이죠. 그렇죠? 밑에 시작이죠. 밑에서 시작하는 종목들 쪽으로 여러분들 계속 체크를 해줘야 돼요. 뭐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기 또 수주부인 분 한 분 계신다. 우리 와다님이 수줍게 와다님이 되게 수줍게 그렇죠? 그러니까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통 시장 안에서 얘기하는 종목군들이 싹 다 올라 있는 종목이야. 느낌이 옵니까? 느낌 오신 분들 체크. 싹 다 올라 있는 종목이죠. 차트를 조금 길게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자리가 저는 어디냐고 생각을 하냐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밑에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밑에 있는 종목. 위에가 아니고 위에 있는 종목으로 하다 보면 좀 많이 힘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사실 8시에 출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컴퓨터 세팅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도 일단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주려고 하는 부분도 저도 간만에 또 원맨쇼를 해보려 그러니까 원맨쇼가 조금 그랬던 부분도 조금 그렇습니다. PD님 2분 뽑았나요? 자리 안 계시나? 네, 잠시만 기다리시면 PD님이 화면에 2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그러면은 그분들한테는 책을 한 권씩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은 뭐 여기 안 떠 있네요. 책을 한 권씩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고 아직 안 끝났어요. 2분 지금 설정하는 동안에 좋아요 한번 누를까요? 우리 좋아요 100개가 넘었네요. 고맙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창년정님 화이팅. 기를 받으세요. 와! 요즘 시장이 쉽지는 않지만 수익 많이 내시고 브라이언님은 아이 저용.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좋아. 그러니까 브라이언님 한 건 드려야 되겠다. 저 받고 싶어요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됐나요? 아직도 뽑고 있나? 이렇게 심각해. 매주 목요일마다 지금 할 건데 안 계신가? PD님 안 계신가? 언제까지 할 건데? 이러면서 브라이언님 한 권 드리고요. 모관님이 목요일 이 시간에 하네요. 목요일 8시부터 합니다. 네. 브라이언님하고 모관님 드리자. 오케이? 됐나요? 브라이언님하고 모관님은 메일 주소 채팅창에 하나 올려주시고 거기 주소하고
보내놓으시면 그쪽으로 댁으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녀님도 드릴까요? 순녀님까지 세 분. 어디로? 예, 채팅으로 메일 올려드리니까 그 세 분, 순녀님, 그 다음에 순녀님, 모가님, 그 다음 브라이언님 요 세 분 주소 받아주시면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거 할 때 이거 돌리는 걸 한번 해볼게요. 돌리는 거 돌려가지고 무작위로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자 올렸나요 채팅? 네, 여기 지금 와우, 또 길어 왜 이렇게 길어? 그러면서 와우, 네, 예, 이쪽으로 보내드리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유튜브 계정 인증과 함께 메일 달라고 해주시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세 분 축하드리고 여기서 일단 강큰 주부님은 너무 늦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 저는 다음 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다시 인사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한 달 뒤에 찍자.